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꾸역꾸역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 오늘 2100선을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합작법인 설립, 또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속에서 양시장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상승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시간 저희 주식 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해결책 찾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민 종목을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힘차게 시작할게요.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코스피 또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약세로 오르시장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어떠한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 시장을 흔들 만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남북 경협주는 오늘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만 다른 이슈들은 거셌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핫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하한가를 간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헬릭스미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엔젠시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3상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약물 혼용 가능성을 발견해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결론 도출이 불가능해 별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로 두 번째 임상 3상을 시작하고 2022년 2월에 판매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분식회계 의혹과 연이은 임상 실패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헬릭스미스 쇼크는 전반적인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12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는 어제 세계적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앱티브와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현금 16억 달러와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 재산권 공유 등 4억 달러 가치를 포함해 총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 규모는요, 해외에 완성차 공장 2개를 설립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로 외부 투자 중에서 역대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양사는 총 40억 달러의 규모의 합작사 지분을 50%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소식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3.18% 상승하며 25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성헬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90원의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17일에는 파주, 18일 연천, 23일 김포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파주에서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요. 이 앞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인천 강화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계속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으로 오늘 관련주들 들썩였죠. 진바이오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 대장주인 마니커도 오늘 15% 급등 보여주면서 1,5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신세계 보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점의 실적이 견조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 약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9% 성장한 83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명동 면세점 일매출이 9월 들어서 70억을 넘어서 3분기 면세점 영업이익 130억 달성을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이 20% 이상 성장성이 보여서 신세계의 추세적인 증익 국면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신세계는 오늘 2.1% 상승하면서 26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4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주식 해결사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먼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의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13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가 어떨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2100선 넘어섰습니다. 이재모 전문가 앞으로 시장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 관점입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대외 증시가 악재를 보인 경우도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프랑스 지수 많이 떨어졌고 미국 쪽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오르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지금 비교적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어떤 증시 상태만 놓고 볼 때는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 좀 내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 또 연속적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강한데 반대로 지금 기관 쪽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볼 때 이 증시 자체를 올려주고 있는 쪽은 지금 기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10월 미국과 중국의 그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건데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경계감이 이렇게 나오면서도 계속 관망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악재나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초에 미중 무역 분쟁이 협의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증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닥도 말씀드려보겠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헬릭 스미스가 임상 3상 결과 어떤 중간 데이터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 원했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도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이 제가 볼 때는 좀 연기되지는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헬릭 스미스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이제 하한가까지 갈 정도의 큰 실망 매물이 나온 건데 이게 과연 다른 바이오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사실 오늘 큰 화두였는데 일단은 오늘만 놓고 볼 때는 개별 이슈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오늘 코스닥 시장을 오늘 시작할 때 상당히 불안했지만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뭐 이 정도 하락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FT 브라운사와 함께 그 자율주행 관련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모처럼 많이 좀 강하게 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워낙에 최근 장세가 코스닥 쪽은 워낙에 또 이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못 썼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을 받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하루였고 지금 다음 달 초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드디어 한 13조 정도 투자해서 QD OLED, 대형 OLED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공식 발표만 지금 10월 한 중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이미 OLED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만 공식 발표가 있으면 아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 종목군들은 반응이 좀 나오긴 했는데 다른 섹터들이 좀 강해서 그랬는지 미처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당분간 10월 중순까지는 OLED 쪽 관심된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먼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오니 앞으로 또 더 큰 기대감이 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종목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전 시간에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해결해 볼 텐데요. 제인 캐스터가 고민 리스트 뽑아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첫 번째 들어온 종목입니다. 미코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죠. 매수가는 5,69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6506님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미래컴퍼니입니다. 매수가 48,0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7237님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가 들어왔네요. 5G 관련주죠. 매수가는 8,95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464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 비중 40%, 끝자리 번호 8932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부방이 들어왔습니다. 코첸과 주식 교환한 종목이죠. 매수가는 3,6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1649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에는 이 수익권인 종목도 있고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투자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코부터 알아볼게요. 매수 가격 5,69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6506님의 고민입니다. 미코 이제 수익권에 들어와서 앞으로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께서 미코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주시죠. 네, 미코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릴 일단 반도체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식각이나 증착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큰 상승이 일어났다가 반납하는 모습이 제법 많이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는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항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응 전략은 홀딩해서 추가적인 수익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애초에 보고 있었던 라인이 6,300원 가격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권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위치에서 오늘 정확하게 딱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만 사실 돌파가 된다면 지금 한 6,75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해서 추가적인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목표 가격 6,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비중 10%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도 챙겨주셨으니 같이 참고해보세요. 다음에는 미래컴퍼니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 48,0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7237님의 고민입니다. 미래컴퍼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모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미래컴퍼니는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격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이하 되면은 일단 추가 매수해 놓고 목표 주가는 일단 5만 원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시황에 말씀드렸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QD OLED와 관련된 투자들이 나올 때 아무래도 장비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동사 역시나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나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해 드리는 거고 동사가 이제 다른 장비 업종하고 좀 다르게 성장성이 어디에 있냐면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비주들보다는 분명히 실적 대비 고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그만큼 무언가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35,000원대 추가 매수하고 한 5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부터 수술용 로봇까지 모멘텀 부자이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가능한 시점 35,000원 이하에서 가능한 시점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에서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미래컴퍼니였고요. 다음에는 다산네트워크스 풀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8,95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464님의 고민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김민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5G 종목 중에 제법 수익률도 괜찮은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장이 약세의 모습을 볼 때 5G 단독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한 구간에서 혹시라도 조정을 받겠는데 5G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수가 자체는 아직 현재가 대비해서는 조금 약소한 수익권이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눌림을 좀 받으면서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내려오더라도 분명히 다시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는 잠시 내려오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해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전략까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000원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저렴해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5G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고 다음에는 부방입니다. 매수 가격 3,600원에 비중 20%. 마이크로 디지털이 먼저네요. 이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매수 가격 29,000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8932님의 고민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가지고 계실지 이재모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역시나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 신규 상장주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 주가 자체를 한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도 목표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주시고 25,000원 정도 올라서면은 그때 매도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을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횡보할 때 매수를 좀 해 놓으셨다가 무언가 상승 전환 시도가 나와서 올라가는 즈음에서 25,000원 정도 되시면 매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는 이 종목 목표 가격 25,000원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방 드디어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 3,600원에 비중 20%입니다. 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끝자리 번호 1649님의 고민인데요. 부방은 그동안 이슈가 쭉 많이 있었습니다. 상승 탄력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응 전략이 참 어려워요. 타이밍이 어려운데 김민재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방 역시 홀딩입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쿠첸과 주식 교환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슈를 받은 종목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인 언급보다는 바로 목표가 대응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이었죠. 어제의 날짜로 한 14%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다가 잠시 밀리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꾸준히 지지받았던 위치에서 다시 지지받고 멈춰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지를 받았었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지를 받는 모습. 이게 최소 9월 23일에 상승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3,900원 이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쿠첸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부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표 가격 3,9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렇게 투자 의견 챙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체크해 볼게요.